그 거리가 33.6km에 달하는 거라서 35라는 숫자도 또 의미가 있고요. 38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확정된 이 노선이 춘천 남이섬 북쪽 그리고 가평 자라섬 인근을 지나는 그 대안 노선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 차라리 기존의 경춘국도를 뭐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도로나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유치전 등도 융단 폭격이 이제 시행되잖아요. 네. 카메라가 없었을 때 김진태 의원이 뭐 지도를 던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기들만의 콘텐츠가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결국 또 수요를 만드는 거는 또 공급이 따라줘야 되는 네. 거라서. 그리고 왜 춘천시 안이나 가평군 안이 아니라 절충된 안이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네. 있거든요. 저는 이 보면서 기존 노선과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그 부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약간 찬물을 끼얹어드리자면 과연 제2경춘국도가 강촌으로 이어졌으면 네. 강촌이 살았을까? 발전했을까? 교통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한 번은 오겠지만 두 번은 안 오겠다 생각이 들고요. 당시 그 춘천시 안이 말씀드린 대로 남이섬 밑을 경유하는 안이었거든요. 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었는데 지금 바뀐 노선으로라면 사실 자라섬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 주제는요, 그 한지훈 선배님이 취재를 하셨던 리포트로 한번 기자회견 해보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최종 노선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선정된 제2경춘국도. 올해 초 기본 설계 용역을 착수해 사업 속도가 기대됐지만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이해관계가 달라 노선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논란 끝에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린 제2경춘국도 협의회를 통해 최종 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경춘국도하고 그다음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중에 춘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워낙 교통 지정체가 심해서 또 하나의 도로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9년에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해서 각 시도별로 광역 시도별로 두 가지 사업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국가균형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바로 추진하는 걸로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씩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건설하고 영월 제천간 고속도로 이 두 가지를 올렸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제2경춘국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을 했고요. 네. 그 후에 또 영월 제천간 고속도로는 그 이후에 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연결 지점이 남양주에서부터 춘천이고 사이에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남양주나 춘천은 빨리 가는 걸 원했어요. 최단거리. 그런데 가평군은 가평 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 뭐 갈등 노선 선정을 놓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간에 합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이제 노선 중재안을 절충안을 확정을 한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숫자 33.6입니다. 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2경춘국도는 서울, 그러니까 경기도 남양주 금남분기점에서 춘천섬의 당림리까지 있는 제2경춘국도인데요. 네. 이 경춘국도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 거리가 33.6km에 달하는 네. 거라서 지금 숫자가 33.6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33.6km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과 춘천을 최단거리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또 있어서 뭐 30분 내에 주파다 해서 뭐 26분 내에 도착을 한다라는 그런 26이라는 숫자도 좀 있고 네. 기존에 있던 이제 도로들의 교통 혼잡이 좀 완화가 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처에 있던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시간대도 기존에 39분 정도가 걸렸는데 35분대로 좀 줄어들 거라는 해서 네. 35라는 숫자도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38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것도 기존 저희가 국도 46호선이죠. 예. 경춘
경춘국도 원래 있던 경춘국도도 예. 50분대 정도의 이동 거리가 있었는데 그 생기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38분 정도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산 절감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안반이나 뭐 지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깔리는 아스팔트 수는 가장 줄어들 것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텐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거리가 짧으면 영향평가를 받기에는 더 수월합니다. 어쨌든 거리가 넓은 것보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3.6km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20분대 뭐 주파가 가능하다.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교통 분산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매번 주말 되면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차들 때문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엄청나게 막혔잖아요. 그리고 경춘국도도 마찬가지고 양방향이. 근데 이제 도로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됨으로써 그런 이제 교통량들이 분산되고 결국은 교통량이 분산되면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확정된 이 노선이 춘천 남이섬 북쪽 그리고 가평 자라섬 인근을 지나는 그 대안 노선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가평이 내세웠던 것보다 남쪽이고 춘천 안보다는 북쪽인 네.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최단 거리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네. 또 이외에 뭐 기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국토부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한 게 이 숫자로 저도 얘기를 할게요. 네. 통행 시간이 0.1분. 0.1분이면 0.1분이면 어떻게 되나요? 6초가 되나요? 그렇죠. 예, 예. 네. 아무튼 0.1분이 단축된답니다. 여러분 네. 통행 거리도 0.1km가 단축된다. 그러니까 100m 정도 줄어드는 네. 거죠. 결국은 춘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울을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땅값부터 해서 집값 또는 뭐 하다못해 뭐 학교 군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춘천에 서울에서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춘천이 또 그만큼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두 번째 키워드는 10개월입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이게 국토교통부가 이 기본 설계를 시작을 했던 게 올해 1월부터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본 설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기본 설계가 빠르게 시작이 돼서 더 빨리 조성이 될 거란 기대를 모았는데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의 경계가 많이 있으면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을 했어요. 서로의 이점들을 좀 찾다 보니까 절충안이 마련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남이섬을 관통하게 된다고 해서 남이섬에서 반발을 한 적도 있었고 네. 또 남양주는 남양주대로 가평은 가평대로 지역 간에 이제 그런 이익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견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 협의를 계속했지만 절충안을 못 찾다가 최종적으로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의 절충안인 중간 지점쯤에서 절충선이 나오는 과정까지가 10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래서 사실 원래 당초 예정은 2028년 네. 네. 빠르면 2027년의 개통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지금 개통 목표 시기도 2029년으로 2029년. 조금 더 늦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보면서 기존 노선과 유사하잖아요. 근접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큰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그 부분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일 딜레마였어요. 네. 그러니까 춘천시가 당초에 그 제안했던 안은 남양주에서부터 춘천까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춘천에서 요구한 거는 최단거리고 굴곡이 거의 없고 네. 최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안이었죠. 근데 지금 절충안은 춘천시 안하고 경기도에서 얘기했던 우회를 하는 가평 쪽으로 우회하는 안하고 그 사이를 절묘하게 이제 지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경춘국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네. 그 바로 밑에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 기존하고 다른 게 뭐냐? 차라리 기존의 경춘국도를 뭐 4차선을 8차선으로 늘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춘천시 그 도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좀 다르다. 우리가 위치가 비슷하다는 것하고
도로의 선형이라든지 개념 자체는 기존의 경춘국도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게 뭐냐면 제2경춘국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라서 접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입체 교차로로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평면 교차로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입체 교차로는 도로는 하나로 쭉 가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서 접속도로가 생기는 거라서 주 진행하는 통행 차량들이 그 어떤 저항을 받거나 지정체가 생기는 걸 최소화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는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맞게 설계가 되고 통행 속도도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국토부나 자치단체들의 이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0개월이 걸린 키워드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정책이나 네.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제 뭐 유치전 혹은 네. 이런 교통 관련해서 붙게 되면 비단 뭐 도로나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유치전 등도 융단 폭격이 이제 시행되잖아요. 네.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이제 압박하고 설득하고 네. 호소하는 건데 가평군에서는 네. 작년 9월에 가평군수와 가평군 의회가 갑자기 김지태 의원실을 찾아와서 그 지도를 펴고 설명을 하는 그 사진을 또 찍어가는 대대적인 뭐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었을 때는 뭐 결국 뭐 카메라가 없었을 때 김지태 의원이 뭐 지도를 던졌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 있던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지도를 던졌어. 왜냐면 뻔히 아니까. 이거 김지태 의원은 춘천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평 군수랑 군의회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가시라고 이렇게 지도를 던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춘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라는 그런 좀 의문이 들고요. 이타 면제를 강원도 몫으로 받은 건데 왜 경기도와 뭐 가평군의 의견을 이렇게 많이 들어줘야 됐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네. 다음 키워드도 그것과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가장 집회가 많았던 게 경기도 가평 그리고 남이섬도 반발을 굉장히 세게 네. 했었어요. 이제 관광지인데 그 위로 길이 넓으면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뭐 이럴 거다라는 우려들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당시 그 춘천시 안이 말씀드린 대로 남이섬 밑을 경유하는 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남이섬 가보셨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경기도 가평, 네. 춘천인데 들어갈 때의 섬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건 경기도 그렇죠. 가평이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시도 사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아리, 춘천이거든요. 방아리 지역은. 가평 방아리 쪽으로 해서 남이섬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었는데 지금 바뀐 노선으로라면 사실 자라섬 위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뭐 남이섬이라든가 춘천 강촌 쪽으로는 유입되는 효과가 좀 줄어들 거라는 게 이제 그 지역 강촌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도 그게 이제 뭐 남춘천 IC에서 도심까지 오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던 것처럼 이번 역시도 이 춘천으로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 또 강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면 오는 길도 인접되는 부분이 적고 또 길이 빨라지면서 중간에 뭐 쉬거나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더 많이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노선 발표하면서 춘천시에서도 부가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내놨어요. 그래서 그 제2경춘국도가 지금 춘천시 서면 당림리로 돼 있는데 그 당림리 바로 옆에 안보리라고 또 있습니다. 그 네. 지역에서 이 제2경춘국도를 타고 춘천뿐만이 아니라 화천이나 양구나 철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연결되는 접속도로를 만드는 부분까지 논의가 됐어요. 물론 이거는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춘천시에서 요구를 하고 강원도에서 요구를 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러면 서면 안보리, 그러니까 제2경춘국도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춘천의 신북 용산 지역까지 연결되는 이거를 이제 국도 대체 우회도로라고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별개로 제6차 국도 국지도 그 사업에 이걸 포함시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겠다. 또 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강촌을 스쳐 지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2경춘국도 종점에서부터 강촌으로 연결되는 국도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를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형태로 입체 교차로로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강촌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겠다. 이 부분은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영됐다고 좀 볼 수 있는 저는 것 같아요. 약간 찬물을 끼얹어드리지 장면이 강촌 소외론을 논하기 전에 과연 제2경춘국도가 강촌으로 이어졌으면 네. 강촌이 살았을까? 발전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게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거든요. 네. 그럼 교통이 부가적으로 놓이는 거지. 교통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한 번은 오겠지만 두 번은 안 오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제가 그 주말에 그 춘천시 오월리에 있는 카페를 네. 저희 그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그 내비를 찍어서 갔어요. 정말 산골짜기를 들어서 갔는데 네. 분교를 개조한 카페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일지를 적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네. 뭐 세종시, 뭐 충남, 핫플레이스더라고요. 뭐 전북, 요즘 핫한 네, 뭐 전국에서 다 왔어요. 서울, 춘천 사람은 저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는 교통편이 발전돼서 간 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 가본 곳이고 너무 불편했는데 제2경춘국도가 건설되면 어쨌든 수도권의 기존보다 더욱 접근이 쉬워지는 건 많고 또 이렇게 다른 국지도 등을 통해서 접근이 쉬워지는 건 맞는데 이 강촌이 기존의 이 대학 MT의 메카에서 뭐 가족 단위 여행의 메카나 뭐 글램핑, 뭐 복합 야행 스포츠, 뭐 드론 4차 혁명 관광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강촌 소외론을 우리가 거기는 말하기 전에. 선거구가 아니에요? 이건 뭔가 TMI인가요? 아,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기들만의 콘텐츠가 있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가 플라이 강원에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 또 수요를 만드는 거는 또 공급이 따라줘야 되는 네. 거라서 그 면이 오히려 또 강촌 지역의 개발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강촌에 연결되는 그 교통편을 좀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왜 춘천시 안이나 가평군 안이 아니라 절충된 안이 됐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부분은 예산 문제가 결부가 돼 있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제2경춘국도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타 면제 사업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 이미 기획재정부가 KDI에 의뢰를 해서 노선에 대한 계략적인 예산을 잡아버렸대요. 그게 1조 845억 원입니다. 춘천시가 제시했던 안은 거기에서 한 1,30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착공의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애초부터 예산 작업, 노선 협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해야 되다 보니까 기재부를 설득할 수가 없다. 왜? 애초부터 이 사업 자체는 1조 845억 원보다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올라가려면 애초에 기재부부터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재부 장관이 누굽니까? 그리고 허영 국회의원이 지금 어디 소관이죠? 국토교통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조 845억 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가 제시했던 안은 1,300억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절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절충한 이 노선은 1조 845억 원보다 낮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촌으로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이런 것들도 껴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오버가 1,000억 이상 오버가 되면 10%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업이 추진될지 또 어떻게 노선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강원도나 춘천시에서는 그럼 가평을 아예 우회하는 안은 아니니까 그 사이에 절충안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네, 제2경춘국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물론 지금 노선만 확정됐을 뿐이고 갈 길이 멉니다. 네. 완공 때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시와 관계자들이 계속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싸움으로 나오시죠? 방송에서 이런 캐릭터 좋아하고 색깔이 확실한 맞아요. 저는 이제 윤곽은 드러났잖아요. 이제 윤곽 드러난 제2경춘국도.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 그렇죠. 그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노선이 확정된 거라서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2경춘국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춘천은 실리를 챙겨라. 어느 지역의 이익보다는 과도한 욕심은 득보다 시리킨 소탐대실이다. 제 경춘국도는 균형으로 뭐 이런 네. 네. 입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